분과 그의 지지자들께 저는 저분이 청와대에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인가에 강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가장 공정하게 청와대는 선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미 심정적으로 한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예. 저것도 못 읽을 정도라면 그러니까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청와대에서 구중군을 보고. 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예. 저는 보고 그런 생각은 가시려고요? 듭니다. 네,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보고 얘기하시죠. 한번 봐주십시오. 있습니까? 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잠시 좀 시간을 주시고요. 다시 보시도록 할게요. 시간이 아쉬웠습니다. 저는 저분이 지금 청와대에서 말입니다. 예. 청와대에서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인가에 강한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선거 중립을 강하게 지키게 돼 있는데요. 네. 저렇게 지금 이재명 후보, 여당 후보가 졌다고 네. 저렇게 울 정도의 멘탈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은 선거 직전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을 보좌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능력과 자질 이전에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네.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가장 공정하게 청와대는 선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미 심정적으로 한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예. 저것도 못 읽을 정도라면 그러니까요. 놀랍지 도대체, 않아요? 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청와대 저 구중궁궐 속에서. 네. 과거에는 말입니다. 선거가 수도 없이 뒤집혔어요. 예. 여당이 야당이 되기도 하고 야당이 여당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청와대에 그야말로 별정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갈 데도 없어지고 하지만 누구도 저런 식으로 울면서 반응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한테 피아노 치면서 월광 소나타 쳤던 사람 아닙니까? 예. 저는 아니길 바라는데 네. 혹시나 네. 이제 다음 네. 차기 예. 저분도 이제 총선에도 나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때 자기 지지자들을 네. 향한 오로지 아. 지지자들만 보는 네.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네. 그러니까 저 눈물에 감동한 지지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네. 저분은 뭐 예를 들어서 홍익대 교수잖아요. 네. 홍익대 수학과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학교로 안 돌아가고 다른 공직을 가거나 아니면 다음에는 뭐 다른 정치인으로서 길을 계속 네. 간다면 예. 그때는 저 한 번의 울음이 네. 정말 국민들 카메라 앞에서 뭐 부끄러운 측면도 있지만 한 번 잘 울어서 영원한 또 지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활용될 가능성은 예, 저는 굉장히 저는 큰 것 같아요. 의도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이에요. 예, 왜냐하면 어떻게 의도로 저렇게 6분을 울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의도로 저렇게 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 또 세상에는 가득한 사람들도 많아서 실제로 또 이렇게 막 거짓 눈물을 짜내는 사람도 많긴 많더라고요. 아, 저 월강 소나타 쳤다는 얘기 말씀 네. 들으니까 오히려 네, 눈물이 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짜 어쨌든 저는 신 차장이랑 저는 저 눈물의 의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지만 둘이 공감한 점은 저 양반은 여태까지 공직을 어떤 자세로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매우 의심이 간다 하는 점은 정말 공감이 됩니다. 네. 저번 대표님 가고 나서요. 네. 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서면 그렇죠. 브리핑으로 대체를 많이 맞습니다. 했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비서실장 누군지 기억나세요? 아실까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완전히 네. 안 보여요. 네.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네. 그다음에 지금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임종석이 비서실장하고 뭐 저기 김의겸 네. 뭐 이런 사람 대변인 할 때와 다르게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뭐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노 프리 런치,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저 아이디로 쓰시는 분이 분당 양지마을이 본가라 K 아파트에 가봤는데 네. 이재명 후보 사는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개미 한 마리 없더라고요. 순회동. 예. 어제까지만 해도 문전성시였는데 권력 무상입니다. 초밥 그래- 배달 안 시키나요? 그래도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정자님 고맙습니다. 아유, 여러분들이 엄청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진짜 오늘은 네. 정말 보수 유권자로서는 엄청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의견 한번 볼까요? 예. 네. 무슨 의견? 요 이 사태를 이번 선거를 보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의견들 네. 저희가 자료 준비한 거 한번 보고 갈까요? 저 그러니까 이 쭉 보여주세요. 창의적인 거 이거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정말로 창의적인 해석들도 네. 많이 보입니다. 네, 읽어주세요. 예. 윤석열 승리보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지율이 훨씬 충격적이다. 정치적 선택을 넘는 훨씬 거대한 변화의 지구다. 10년 후 아니 어쩌면 5년 후 우리는 정상적이라는 것의 판단 기준이 지금과 전혀 달라진 세계에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예. 그런 거죠. 어떻게 이재명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을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과거 기준으로는 정말 좌파적으로 또 지금 기준으로는 뭐 자기네는 되게 이런 분들이 본인을 이제 중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하여튼 굉장히 좌클릭된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아침에 예. 저런 글들이 많았어요. 또 옆에 거 하나 또 예. 읽어주시죠. 지금 저 이제 호남은 15% 벽 뚫기 힘들다. 뭐 그 이제 그건데 호남은 그러니까 15%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부산이나 영남 쪽은 오히려 이제 민주당 후보도 30%대 나오니까 그렇죠. 그 적절한 이게 뭐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호남이 좀 더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인데 지금 저 5년 후, 10년 후 우리가 정상적이라는 것의 판단 기준이 지금과 전혀 달라진 세계에 살게 될 것 같다. 저분은 뭐냐면 지금 이제 3, 40대 네. 지금 3, 40대에서의 이재명 지지율이 훨씬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0년 후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40대, 50대 그리고 60대, 70대 네. 최소한 20년, 30년은 계속 그 유권자로서 갈 거고 반대로 이제 50대, 60대들은 상당히 이제 수적으로 줄어들게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우려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네. 정말로 좀 다른 형태의 개편이 필요하기는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또 상대적으로 보고 그래서 가시죠. 네. 네. 좀 뭐 창의적인 표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박유하 씨, 제국의 네. 위안부를 쓴 박유하 씨의 분석인데요. 저 글을 보면서 30대, 40대의 특히 지지율 격차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30대, 40대에서. 이분은 이 결과를 30년 교육의 결과다. 네. 그러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윤미향이 전국 중고교 전교조와 연대하며 강연을 나가고 대학마다 평화나비라는 이름으로 포스터가 붙으면서 조직이 생기기 시작한 게 2010년부터였다.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교육의 편향성을 네.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20대에서 실패했고 20대 여성에게서도 실패했고 30대 남성에게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또 50대는 조국 사태에 화를 냈으면서도 윤석열 후보의 꼴보수 노선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해주셨어요. 다음 것도 볼까요? 네. 창의적인 분들 많던데 저쪽 애들 저기 기분 좋다. 근데 저는 저 허경영 저게 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허경영이 고령층의 1,009표를 팔아 아무리 전화를 돌려대도 젊은 층을 노리고 유튜버까지 불러대도 실제 투표장에서 허경영 찍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게 드러났다. 허경영 높이 띄워준 여론조사 기관은 반성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네. 초심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초심. 네. 갑자기 초심이라니까. 그리고 아까 뭐 유근 뭐 시인 뭐 이런 분들도 있지 않았나요? 네, 유근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제가 자료로 드리진 않는데 어저께 밤에 네. 그 아시죠? 그 열린공감 TV 네. 줄리설 계속 내세웠던 네. 주장을 했던 그 열린공감 TV도 저희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저희 이거 끝나고 저는 어제 밤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좀 늦게 잤습니다. 네. 자면서 열린공감 TV도 보고 그 김어준 개표 공장도 보고 했는데 예. 12시 반 1시 2시쯤 넘어가니까 이제 열린공감 TV가 그 패널들이랑 자기네 뭐 그 멤버들 줄리 막 찾아러 다니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갑자기 이제 쑥으로 들면서 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이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몇만이지? 신천지. 신천지 30만 아니야. 우리가 신천지를 못 이기네 하면서 이제 다시 전의를 다지는 거예요. 윤석열 당선인이 나온 게 신천지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이 표차 30만이라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표차 30만. 신천지 30만. 이거는 신천지가 만든 선거. 그래서 윤석열이 대장동의 몸통입니다. 그 논리 회로가 되면서 다음 타겟과 목표를 네. 그렇게 정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4살짜리 아이들 심리 실험했을 때 그 가장 쉽게 네.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거 패턴 유사성 가지고 만들어내요. 맞아요.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맞아요. 유사성 한두 개만 보이면은 만든다는 건 뭐냐면 대충 서너 살 정도의 지능이면 이해할 수 있는 네. 지성으로 지금 그런 논리고리를 만들어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신천지 선거라고 아마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인이라고 불리는 류근 씨. 윤석열 당선. 청년 여성 얼마나 괴로워지는지 지켜보자. 이렇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졌습니다. 군인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사기꾼 무능력자가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살아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끼리 서로의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실력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인식이 다른 게 말이죠. 어떤 분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에 살기 싫어서 윤석열을 찍었다.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사기꾼이 지배하는 나라에서도 이미 살아봤다. 괜찮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이제 좀 아까 제가 뭐 잘 보여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댓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서 너무 졌어요. 그러니까 또 답글이 이렇습니다. 결국 아파트 공화국에 극복 안 되는 욕망이 간뇌의 재회를 봐야죠. 무섭네요. 인간의 탐욕이. 서울에서 너무 예상보다 가족 범죄단을 봐주는 인간을 대통령으로 투표하다니. 가족 범죄단은 우리가 흔히 조국 가족을 갖고 얘기했었던 막 표창장 뭐 무슨 위조 가족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는데, 에? 네.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누가 시초였는지 누가 그 다음에 나왔는지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이런 게 문제예요. 저쪽 찍은 패친들이 보여서 괴로워요. 저쪽 찍은 애들 있어요. 인연을 끊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재명 찍은 사람들과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래요. 이런 마음으로 패친을 끊어라, 친구를 끊어라, 연락을 끊어라, 상종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저는 솔직히 어떤 사람들이라고 보면은요. 아까 그 박경미 대변인처럼 자기네 편 졌다고 공무원 신부님을 망각하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모르고 엉엉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가까운 지역에서 자기 가까운 주위에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찍었다. 이러면 길길이 날뛰면서 인연을 끊으라 그러고 걔랑 놀지 말라 그러고 이런다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 겁니다. 3살, 4살짜리들 네. 수준으로 네. 쟤는 놀지 마. 우리 편 아니야. 뭐 이건데 참 왜 그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은 할 말이 많은데요. 왜 안 해요? 이게 참 그 사실은 우리가 압도적인 선거라고 봤대요. 지금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던 어떤 분이 네.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물론 윤석열 후보가 이기긴 했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저 득표 아까 제가 네, 토익부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될 때 얻었던 표보다도 네.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30만 표 가량이.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아까 여성분들도 있었고 박경미 대변인도 있었는데 도저히 자기가 생각했을 때 여자들이 찍을 수 없는 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은. 그러니까 온갖 줄리에다가 뭐 성삼락한 거 아니냐고 했다가 그리고 또 뭐 자식 없다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식 없이 개나 키운다고 네. 조롱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그 더불어민주당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 들어도 쌉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그 네거티브 속에는 대부분의 여혐 코드가 깔려 있어요. 당연하죠. 예, 그 여혐 코드가 이렇게 깔렸는데 네. 어떻게 여자표가 저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네. 그거는 또 저는 일단 이분이 제가 용어로 생각해요. 여혐 대환장 파티래요. 맞아요. 여혐 대환장 맞아요. 파티래요. 그 얘기 우리 조금 더 네. 깊숙이 해보죠. 그리고 예상님 대장동 거짓말하고 법카로 소고기 초밥 사 먹는 것들 빨리 수사하라고 우리 가족 모두 윤석열 투표했어요. 수사 촉구해 주세요. 네, 사실은 우리가 미워야 될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찍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찍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주위에 있는 이런 지지자들을 미워하시면 안 되고요. 반대로 법을 초월해서 횡령을 했거나 사적으로 공무원을 동원했거나 혹은 커다란 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떤 비리가 있었거나 하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실정법,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정법 위반이기 실정법을 때문입니다. 위반하고.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거는 어떤 네. 보복이나 네. 적폐 청산이 아니에요. 적폐죠. 아니, 적폐인데 그 드러나지 않았던 배에 네. 쌓여 있던 적폐인데 네. 전 적폐란 말 안 했으면 좋겠고 적폐는 이제 정치적 보복의 의미를 너무나도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적폐 청산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실정법 위반 이 법률을 어기고 법에 안 맞는 것이 있으면은 맞아요. 뭐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이 네. 국가가 하는 일이고요. 저는 적폐 논란은 사실 좀 부활됐으면 좋겠는 게요. 왜냐하면 네.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는 이름으로 해서 엄청나게 공무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자, 적폐라는 단어를 우리가 다시 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정권을 쥐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일했던 사람들을 적폐 공무원으로 몰아서 집어넣었던 거를 다시는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실정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나면은 너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적폐몰이해서 수사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박근혜 정부 공무원들이 어떤 이유로 감옥에 갔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해서 저는 두 개를 조목조목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실제로 적폐라는 광풍이 어떻게 불었었는지를 한번 리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네, 뭐 예. 그 다시 거집어내서 제가 네. 아는 분들 중에도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정책적 그 판단에 의해서 네. 그 수사를 판단에 의해서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는데 네. 그것이 적폐가 되어가지고 맞습니다. 현재까지도 공직에 복귀하지도 못하고 네. 그 세기 발령 상태에서 상당히 힘들게 사시는 고생한 분들이 분들 있는데 너무. 각 부처에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냥 끼워 맞추기 그다음에 그 뭐 실제 법정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MBC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공직자는 아닙니다만 법원에 가서 다 이겼잖아요. 해고무효 소송도 네. 하고. 네. 근데 제 말은 뭐냐면은 그런 거 다 하자고요. 하는데 하더라도 그 적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였는지 그걸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똑같이 적폐한 것처럼 또 똑같이 하고 또 똑같이 하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문패라고 할까? 문패? 문패? 문패?